저는 제 이제 지금 오름 포럼 자체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원래 본격 포럼은 세 덩어리가 있는데 크게 세션이 세 개가 있는 건데 앞에 두 분은 이제 그 10년 리서치를 하시는 거고 지금 김상규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성적인 고찰을 하는 거고 마지막 저는 이제 그런 1세션과 2세션 뭐 리서치하고 어떤 담론을 얘기하고 저는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가능하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맥락이 좀 안 맞을까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물론 사실 제가 맡은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이 이제 본격 포럼에서는 세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사업 계획 잘못했다, 돈 잘못 썼다, 그리고 그런 목표의식도 없었다, 막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실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하나 포럼이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좀 거기 마지막 포럼이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도 저는 어쨌든 공공 영역의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실천을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게 이제 세 가지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그러니까 3세션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쨌든 이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방향으로도 첫 번째는 그러면 주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두 번째는 그럼 방법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세 번째는 뭐 그걸 포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이제 주체에 관한 문제라서 그걸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태생이 좀 이렇게 무지랭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다가 어쨌든 지금 기획을 하는 실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공공력이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이제 맞아떨어져서 그거를 아주 작은 사업부터 실천을 하게 될 때 보통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작은 지역에서는 대상이 주민이라고 하고 좀 큰 공간에서는 대부분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보통 이제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디자인 전문가로 일을 하는 거니까 또는 공무원의 입장처럼 저 사람들이 대상 주민 뭐 시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성과 있는 사업들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왔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친하고 시간을 많이 쏟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목표는 맞는데 그거에 특별한 방법론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게 내가 디자인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부분, 그러니까 친화력을 빨리 맺게 하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빨리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만들어내면서 훨씬 더 다른 전문가들보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전문가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능한 빨리 끄집어내고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전문가가 이렇게 내놓는 그런 디자인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한 거니까 그게 더 훌륭해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실험하고 실천을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제목에서처럼 그거는 바로 되게 이제 창조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주 너무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는 되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주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민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인 소통을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전문가로서 시민이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떤 서비스나 어떤 거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일 것 같다. 그렇죠? 그걸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너무 길어지는데
4대강 사업 엊그저께 그 보호 오픈하는 그 공연을 막 했어요. 집에서 TV를 딱 보다 보니까 그 보의 메인 무대가 저희 동네더라고요. 여주의 이포보라고 딱 있어요. 이포보에서 그냥 굉장히 큰 그 알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나오죠? 거기 저희 딱 동네인데 거기에서는 제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전문가인데 거꾸로 보면 그 앞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자라난 주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나 이외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포함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나 이해가 되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나를 다 이렇게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자꾸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빠른 그 경제 발전, 뭐 근대화 이런 속에서 오면서 뭐든지 이렇게 나누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너 아니고 나, 우리 장르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쪽 장르 아니고 나, 미술 아니고 뭐 나 이렇게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거꾸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제대로 있고 똑바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면서 포함시켜서도 얼마든지 정의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시민을 우리라고 하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우리는 생산자고 이게 소비자는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걸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디 가나. 근데 이 대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디자인을 주체와 대상이 포함되고 소비자 생산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이걸 전제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이 주체, 공공영역의 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것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전제로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민은 도대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까 그 친한 박희준 선생님이 휴먼웨어를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력인 누가 왜 무엇을 원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될까? 이걸 휴먼웨어라고 보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동력 같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볼 건가?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어떤 디자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나? 아주 구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낸 눈에 보이는 투자할 만한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이게 어떤 시민의 욕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결국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운영 능력, 어떤 활용 범위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그게 좀 싸잖아요. 비용이 싸다 보니까 그걸 확 무시하고 이리로 바로 나가는데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 그 두 가지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하드웨어다. 이런 이제 전제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전제로 놓고 보면 이런 얘기들이 가능한 거죠. 진짜 공공 영역의 이 디자인 문제라고 하는 게 아까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걸 육성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목표죠. 그런데 이 디자인 사업에서 그런 부분에 공공영역의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민간 산업 부분에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게 디자인 사업, 디자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효용,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코드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사업을 해도 비중이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일단 치고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지금 공공영역의 디자인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디자인이 이게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긍정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이 디자인이 침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디자인이 대안적 삶의 문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게 주체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하고 제대로 된 이게 그냥 공청회 방식으로 야, 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했어. 몇 명이 공청회 들었어. 이런 성어적인 대화 말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제대로 쓸모있는 동기나 욕구 같은 걸 읽어내서 반영을 했는가. 이런 이제 창조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2단계 공공영역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됐다.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맨 밑에 있는 바로 얘기하는 거죠. 전문가들 불러서 뭐 할까? 사업비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정치력을 잡았는데 뭘 할까? 내놔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지 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나의 일관된 정책에 놓은 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할 건지 세팅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진을 딱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어떤 전체적인 목표와 이해관계로 이게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업은 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왜 하는지, 어떤 사람이 원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죠. 어떤 프로세스로 할 건지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만 가지고도 목표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목표가 뭘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할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묶으면 이걸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걸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그런 구체적인 방식이 1, 2, 3 이런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빨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질문하는 거, 특히나 첫 번째, 두 번째, 왜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은 이 시민 참여 방식 또는 시민 주체 방식들을 맨 나중에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초기에. 초기에 물어보는데,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도 자기가 제대로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걸 요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예로 뭐 이것만 설명을 드려도 그럴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1박 2일에 나왔던 베이작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여기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가면 여기 뭐 자월도, 덕적도 이렇게 가는 이 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 거의 1년 정도 들어가서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중반에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여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보통 커뮤니티가 약해서 문제인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님과 주민들하고 굉장히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중반쯤에 이장님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섬이 될 거니까, 니네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런 얘기 딱 들으면서, 저희가 하는 이제 공공사업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이렇게 어촌이나 농촌으로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이제 자체적인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도권에서 관광에 이제 대부분 목을 걸고 있죠. 여기도 어촌의 그런 것이었는데 도시의 쉼터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도시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너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별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사실은 이제 격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화나 경제적인 어쨌든 자립도가 변화하면서 이런 격차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마을 간에 또는 세대 간에 또는 이제 외부에서 돈을 벌고 온 사람들 간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디자인이 이런 거 관여할 게 아니고, 우리는 매력적이고 멋진 어떤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건 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고, 우리는 이 섬을 멋지게 1박 2일만 왔었으니까,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끝내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그 동기나 이유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우리는 직접 개입하면서 이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격차를 균형으로 만들고 균형을 그냥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비즈니스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디자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저희 이제 과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적인 사업이죠. 뭐 꽃을 가꾸는 사업, 마을의 사업 계획을 하는 거, 외부의 지역 작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그 없었던 자원들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을들을 이렇게 계획해서 어떤 것들을 가꾸실 건지 하고 사업 계획 같은 걸 이렇게 소통해 가면서 실제 사업 계획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 들어와서 없었던 걸 찾아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의 애환이라는 게 있는 어떤 시 같은 것들을 이제 주민들한테 끌어내서 그걸 이제 음반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런 와중에 나가라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원인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밭을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텃밭을 만드냐? 왜 민박을 굽냐? 텃밭이 펜션이 혹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를 도와줘야지 그 꼬부라져가는 할머니들이 하는 민박을 왜 하는 게 이 마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또는 뭐 선착장에 대형 조형물을 해줘야지 무슨 마을길 안에다 꽃을 심고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것 자체가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처음의 평가는 뭐냐면 이런 걸 이해 못하고 주민들이 의식이 없어서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 공공디자인을 하려면 시민의식이 너무 떨어져. 이런 게 보통은 이제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걸 훨씬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그런 사업의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 자체도 이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질문거리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기회, 이거를 니네들이 옹통에 들어와서 기회를 박탈했다. 이런 것들이 충분한 소통에 대해서 되지 못해서 이런 이제 그 오해 지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싸움과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제가 정말 사업을 중단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이런 것들을 반성해서 이런 주민들의 얘기들을 음반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음반을 만들고 공연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 얘기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게 초반 이게 워밍업 사업이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뭐 결과물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꽃 심고 조형 만들고 이런 건데 이 그림이 나중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 뒤에 장화 이런 것하고도 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잘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보자마자 이런 거 처음에는 창고를 이렇게 벽화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너무 이상할 것 같다. 너무 쉬울 것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 그 마을에서도 잘 어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거든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거는 이 매점 민박은 원래 이렇게 이분이 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화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화분을 심기가 너무 어렵대요, 매일만. 그래서 심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뒤에 그림이야. 네, 네.
그리고 이 화분은 그대로 둔 거예요. 이 굉장히 넓은 마당과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할머니의 이런 정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나의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쉽게 찾기 어려운 거고, 이거를 서로 눈높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힘든 그러니까 치고받고 뭐 노력하고 또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가.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 사업들을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사례들은 앞에는 이제 그런 소통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고, 아까 제가 전문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이 시간의 긴 것들 또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더 그걸 완전히 디자인의 대상으로 놓고 그 프로세스 자체를 디자이너가 조직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미 사례도 있고 이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하드웨어나 이런 중심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나 계획으로서의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더 나름대로의 새로운 장르로서 역할들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뒤에 사례를 통해서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본격 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